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품격 스피치를 시작하면서 먼저 스피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대의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고 맞장구 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 자신에 대해 알려야 하는 표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혹은 직장생활 속에서 나를 제대로 표현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죠. IQ의 높음이 최고의 대접을 받던 지난 시대와는 달리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EQ의 높음이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EQ는 쉽게 말해 마음의 지능지수, 즉 감정적 지능지수인데 EQ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감정을 통제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EQ가 높은 사람은 갈등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자신의 처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적 대응을 자제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적인 이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친구들과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가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평균보다 8배나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유아기부터 EQ를 키우는 감정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머리보다는 마음에 호소하는 감성이 성공을 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쇠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을 표현이라는 방법에 추가적으로 적용하여 자신에 대한 표현력, 표현을 하기 위한 기본 자세, 말에 대한 표현력, 노래와 시에 대한 표현력, 연설 등에 관한 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능력은 표현력입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야기의 내용에 흥미를 갖게 하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 등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1910년대부터 각 가문에 스피치 가정교사를 두고 어릴 때부터 스피치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켰습니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스피치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스피치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스피치 교육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피치의 좋은 표현력이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번 과정은 스피치의 내적 측면과 외적 측면을 공부하게 되는데 먼저 스피치의 내적 측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의 핵심은 설득입니다. 스피치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을 설득하는 것인데 설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쉬운 일이죠. 우리는 항상 스피치를 잘하기 이전에 내적인 면인 훌륭한 인격을 가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말의 기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용의 준비 역시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세 역시 설득의 표현력에서 기본이 됩니다. 순간순간의 재치와 유머는 물론이고 상대를 존중하며 칭찬의 말로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남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요즘 이루어지는 비즈니스에는 특히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자신만이 가지는 설득의 표현력을 차근차근 만들어야 합니다. 좋은 표현력을 만들려면 우선 가족들에게 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죠. 자녀와의 대화, 사랑하는 아내, 남편, 그리고 직장 동료, 친구 등에게 설득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서 시작해 보세요. 물론 몸의 표현력을 사용해야 설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내용, 손짓, 눈, 표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득이 훨씬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는 각자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가 있습니다. 이 지식을 표현하는 데는 분명 표현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스피치의 표현력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스피치의 외적인 면인데 외적인 면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내적인 면에는 타인과의 공생 그리고 배려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모든 사회생활은 타인과의 공생을 의미합니다. 독불장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처럼 자기 혼자만 잘나서는 매사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인정받는 필요 조건이 바로 배려인 것입니다. 배려란 바로 누군가를 대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 보이는 동료나 부하 직원에게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오늘 일찍 퇴근해서 쉬도록 하세요. 이와 같이 상대방의 처지를 헤아리고 깊은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 있다면 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외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실수로 옷깃만 스쳐도 미안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문화로 정착하고 생활화되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극히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로 왜 치고 가느냐 하면서 시비가 붙기도 하죠. 타인에 대한 배려는 크든 작든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도 사회도 타인의 아픔과 약점까지도 배려하여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다면 이 세상은 더욱 멋진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질수록 겸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모두에게 존경받는 진정한 리더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항상 고마움을 가질 수 있도록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상대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지나 이익이 먼저이고 상대는 나중이라면 이는 진정한 배려라 할 수 없겠죠. 내적인 면에서 겸손의 힘은 위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와 통제로 다스리게 하는 중요한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만큼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에게서 좋은 인상을 받고 높은 점수를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말과 행동으로 하는 표현력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표현이 상대에게 거만하거나 무례로 비친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냅니다. 때와 장소, 일과 사랑 속에서 겸손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평상시 자신에 대해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며 너무 튀는 행동과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과정은 실습을 병행합니다. 오늘 실습을 해보고 여러분께서는 하루에 50번 정도씩 꾸준하게 연습해야 합니다. 먼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단전에 힘을 길러줘야 하는데 단전 복식 호흡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서 훈련을 해봅시다. 먼저 숨을 5초간 들여 마시고 천천히 입과 코로 15초에 걸쳐 숨을 내쉽니다. 편안한 상태로 서 있는 자세가 효과적입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가능하며 누워 있을 때는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올리며 숨을 5초간 들여 마시고 다리를 내리면서 다시 15초간 숨을 내쉽니다.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단전은 배꼽 밑부분 2~3cm 부근인데 숨을 들이마실 때 아랫배가 올라오고 내쉴 때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호흡법입니다. 일부 여성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은 가슴에 의지하면서 호흡하는 흉식 호흡을 하는데 건강상으로도 안 좋고 스피치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또한 어깨로 호흡하는 패첩 호흡이 있는데 흥분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이면서 스피치를 하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호흡법입니다. 가슴을 펴고 단전을 이용하면서 스피치를 해야 합니다. 고품격 스피치를 구사하려면 입모양이 예뻐야 합니다. 입모양 연습은
아, 에, 이, 오, 우만 연습하면 됩니다. 입모양을 크게 벌리면서 따라해 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고품격 스피치에서 발음 연습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모양을 크게 벌리면서 따라하시고 앞으로 적이나 당신 등이 나오는 말은 오른손을 가리키면서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린 뭉게구름 그림은 참 잘 그린 뭉게 그림이고 네가 그린 새털구름 그림은 참 잘못 그린 새털구름 그림입니다. 저기 저 깡통은 속 빈 깐 깡통일까요? 속 안 빈 안 깐 깡통일까요? 깔순이가 그린 그림은 상 안 탄 기린 그림이다. 저기 가는 저 상장사가 새 상장사냐 헌 상장사이냐? 저기 있는 저분이 박 법학 박사, 여기 있는 이분이 백 법학 박사이다. 간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 저기 있는 말뚝은 말멜 말뚝인가 말 못멜 말뚝인가? 여러분, 오른손을 가리키는 연습을 했는데 썼으면 원래대로 손이 와야 하는데 손이 올 때는 다음 문장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복귀하면 됩니다. 스피치 공부에서 문장 연습은 여유를 찾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선 쉬어가는 연습부터 시작합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을 남기는 행복. 얼마나 향기로운 말입니까? 그런 향기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문장은 중간에 한 번 쉬어가면서 말을 하면 되고 문장이 길면 2번, 3번 쉬어가는 여유가 있어야 전달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향기로운 말입니까는 두 손을 올리면서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강조를 통해 전달력을 높이고 살아야 하겠습니다는 오른손으로 강조를 하는데 손의 표현력은 토론이나 프리젠테이션, 연설 등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강조하는 말은 조금 크게 표현하면 잘 전달도 되고 효과적이죠. 감사합니다.